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사전 구속영장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는 그 사실이 보도됩니다. 대중매체에 노출이 많다 보니 귀에는 익었지만 사전 구속영장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체포구속의 간단한 의미부터 사전 구속영장의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포는 수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감금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는 사전에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긴급한 사항인 그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이토록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후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도주 피의자처럼 물리적으로 체포 상태에서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 사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를 사후 영장과 대비되는 사전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신문을 한 뒤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찾아가서 신문기일을 연기한다든지 하여 필요한 신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에 사전 구속영장은 구속수사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 등을 고려해 정관계, 재계 인사들을 구속할 때 주로 청구하며, 피의자의 구속 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의 측면도 있는 영장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면 영장이 기각되어 즉시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재판부에서 적당히 잘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거니 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에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이때 용어를 좀 구분하겠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보내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보내는 것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서명을 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선 변호인입니다. 신문할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에 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관해서 보면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미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신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에는 좀 며칠씩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정신은 즉시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사전영장의 경우인데요.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구인한 후에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구검을 계속하거나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심사 시간이 다시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문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진술 거부권이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신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해당 당사자가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즉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범죄 사실 및 구속 사유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피의자 신문이 이어지는데요.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피의자의 판사의 신문 도중에도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의 재판부만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들만 할 수 있고요. 검사나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문, 즉 질문을 하거나 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문을 하지 못하지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신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신문이 끝난 후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은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반대로 발부되면 피의자는 그때부터 다시 구속되게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그 기간 동안은 구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